대기만성한 노인의 시대가 온다 마이너스 80대의 삐키트한 번역가 기목한명서. 쇼펜하우어 열풍이다. 지난 주말에 언니가 교대해 주어 고양시 교보문고에 갔더니 쇼펜하우어에 대한 책으로 도배가 돼 있었다. 그중 선두를 달리는 것은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로 보이고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가도 눈에 띄었는데 이 책이 기묵이 번역한 책이다. 그의 에세이를 2권 읽었다. 에세이를 2권쯤 읽으면 저자의 개인사나 가치관이 얼추 보이기 마련이다. 그는 퇴직할 때까지 신문기자로 살았다. 전원생활이나 하며 유유자적 살려고 했으나 보증을 잘못 써서 70세의 묘막살이로 전락한다. 그조차 힘이 붙여 쫓겨났을 때 그의 수중에는 단돈 500만원밖에 없었다고 한다. 500만원에 월 30만원짜리 빌라를 얻은 그는 본격적으로 일어 번역을 시작한다. 여기에서 내가 가장 열광하는 부분. 발간된 지 70년이 넘어 저작권이 만료된 책을 찾아 번역하면 군소 출판사와 자신에게 윈윈의 전략이 될 거라는 방향을 세운 것이다. 그 후 15년간 200권이 넘는 번역을 했다니 제대로 된 방향을 세운 뒤에 성실로 일관하면 보통의 성공 정도는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 그의 책 어딘가에 70에 실패하면 80에 성공하면 된다는 호기로운 선언이 나온다. 그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 밀리언셀러는 하늘이 도와야 되는 일이지만 200권을 번역하는 일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닌가. 그가 번역한 책은 얇고 가벼운 나이듦에 대한 책이 많다. 약간의 거리를 둔다 같은 분위기 2000권씩만 팔렸다고 쳐도 총 40만 권이다. 그리고 서두에 말한 쇼펜하우어 역서는 10만 부 기념 에디션이 나왔다. 기묵의 역서가 40 쇼펜하우어 책보다 2달 정도 앞서서 나왔으니 지극히 우연히 열풍을 이끄는 쌍끌이가 된 셈이다. 기묵은 이미 20년 전에 쇼펜하우어 철학서와 쇼펜하우어의 문장론을 번역한 바가 있으니 차품을 보는 안목도 인정해줘야 한다. 문장론까지 역주행을 하여 팔리고 있는 것을 보니 그의 드라마틱한 인생 경영이 찰지게 재미있다. 남들은 막바지라고 생각했을 그 상황에 기묵은 어딘가에 처박아 두었던 꿈을 끄집어냈다. 생활인에 가리어 꽁꽁 감춰져 있던 문필가가 되고자 했던 어린 시절의 꿈을 실현한 것이다. 이 글 제목은 그의 저서 폭주노년 목차 중에서 가져온 것이다. 역사상 최초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엄청난 젊은 노인이 범람할 테니 그 말은 사실이 될 것이다. 그 밖에도 80살 소년 표류기 자기 타살을 위한 충동처럼 결코 꼰대스럽지 않은 표현이 인상적이라 그의 책을 2-3권 더 읽어볼 참이다. 뭐 성공하기 위해서 80대 중반까지 가야 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김호연을 보자. 교보문고. 벽 하나가 김호연의 책으로 장식이 돼 있었다. 캬. 성공은 이렇게 하는 거지. 남의 일이라도 아싸라게 보기 좋다. 150만 부가 팔렸다는 불편한 편의점도 느낌이 좋았지만 무명 시절의 작업 일지를 2권 읽어서 김호연이 성공할 자격이 충분한 작가라는 것을 알고 있다. 20-30년간 영화 만화 판까지 뒹굴며 온몸으로 추구해온 글쟁이의 성공은 많은 이의 꿈이 될 것이다. 스페인으로 날아가서 나의 돈키호테라는 후속작을 낸 것도 보기 좋다. 결과만 보면 로또에 당첨된 격인데도 치피를 계속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삶 덕업일치의 3표본이다. 김호연도 너무 거창해. 싶으면 김정선도 있다. 28년쯤 교정교열자로 일하며 조용히 살아오던 그의 문장 내공이 잘 발현된 책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는 그날 내가 들춰본 책이 48세였다. 출간된 지 7년 동안 그야말로 스테디하게 팔려나가는 얇고 작은 책이 그만한 효자가 되다니. 그 또한 워너비로 삼으며 꾸역꾸역 쓸 일이다. 김정선의 다른 책을 보면 그는 그렇게 실용적인 시각을 가진 저자가 아니다. 당연히 판매고도 죽을 쓰고 있는 책들이 있다. 내가 가진 관심사와 컨텐츠 중에서 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지 다시 거기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최고의 자세가 아닐까. 취미로 직업을 삼다. 기묵. 60이 넘은 나이에 비로소 오롯이 자신이 결정하는 자신만의 인생을 살게 됐다는 저자. 기묵의 젊은 시절은 그야말로 폭풍우에 휩싸인 난파선이었다. 무엇이든 주체적인 삶을 살아보려 하면 세상은 그를 막았다. 문학을 좋아해 문인이 되려 했던 저자의 꿈은 6.25 전쟁의 발발에 무너진다. 문해지에 응모한 작품은 2차 심사를 남겨두고 전쟁으로 취소됐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이 인민군에게 함락됐고 책을 사러 서대문 내거리에 나왔던 저자는 인민군에게 붙잡혀 의용군으로 이북에 끌려간다. 2달 만에 목숨 걸고 남쪽으로 도망쳐오자 이번에는 해군으로 징집된다.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당장 먹고 살아야 할 문제가 생기자 신문기자가 됐고 30년 넘게 꿈은 뒷전이었다. 그리고 퇴직 후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IMF가 터졌고 집까지 담보로 잡혀 투자했던 것이 잘못돼 이른을 앞둔 나이에 경매로 집을 날리고 길바닥에 나앉고 말았다. 그러나 인생은 아무도 모른다. 나이 이른의 남의 묘막에서 1년에 한 번 시제를 지내주는 등 3년간 묘지 관리인으로 일하며 일본 책 번역 일을 시작한 저자는 이후 15년 동안 200여 권이 넘는 책을 번역하고 6권의 저서를 집필하며 다시 일어선다. 묘지기로 죽게 되리라 포기했던 삶이 꿈과 주체성을 향해
키를 잡은 후부터 비로소 순항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오면서 나보다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한 가지. 깨우침은 오늘은 나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릇된 판단이더라도 상관없다. 세상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파악하고 싶다라는 자기 나름의 이해와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늙을수록 이런 습관이 더욱 중요해지는 까닭은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이 오늘이 올해가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자신을 신노인으로 지칭하는 저자는 나이 듦을 긍정한다. 그리고 이 책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렸던 과거가 아닌 신노인으로서의 현재를 이야기한다. 인간이 나이 들어 상실하게 되는 신체 능력 30%를 원망하는 대신 저자는 자신을 자신답게 만들어주는 70%를 위해 망설이지 않고 사라져준 30%의 육신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내가 끝나지 않았음을, 끝나기는커녕 이제야말로 내 평생 갈고 가까운 나의 재능을 세상에 드러낼 시간이 됐다고 다짐한다. 노인의 지혜와 통찰 그리고 젊은이의 패기가 느껴지는 이 책은 어쩌면 신노인이라는 새로운 종의 발견이자 번성을 알리는 신호탄일지도 모르겠다. 취미로 직업을 삼다.